15%가 양극재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최대 마진인데 이런 하이니켈 쪽에 판매율이 높아지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단결정 양극재에 들어간 하이망간 중국 LFP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것이고, 배터리와 반도체가 좀 다른 거는 이거 잘 보시면 반도체 쪽은 미국 우선이에요. 미국 업체들은 먼저 보조금을 주거든요. 배터리는 안 그렇다는 거죠. 전지 섹터 중에서는 이 전해액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엔캠은 거의 뭐 폭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이러한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래법에 다 있고요. 네네. 거기에 그 아래 IR법을 다 이해를 하면 그 안에서 다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신규로 이제 세부 규정 나온 게 그 FEC 그 해외 의료기관에 대한 규정과 또 AMPC에 대한 세공제 규정이 나와서 그 세공제 부분에서는 이제 전해가 분림하게 추가되면서 수혜지를 부과하게 됐고, 또 그 FOC 규정에 의하면은 사실 그동안은 양극재 중심으로 그게 수혜주들이 분류가 됐는데, 전해 쪽은 중국이 거의 전 세계 거의 90% 이상, 북미 시장에서 70% 이상을 점유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들이 빠지게 되면은 일본 업체 미쓰비시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업체들 4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업체들이 수혜가 되고 채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장에 현재 북미의 공장이 있는 회사, 그러면서 캐파가 큰 회사, 앞으로 계획이 큰 회사들이 가장 수혜가 되고 그게 먼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움직였고요. 엔캠 같은 경우가 현재 캐파가 북미 시장에서 4만 톤 있고 올해 이제 28만 톤까지 지금 구축 목표고요. 2026년까지 48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국내까지 합해서 연간 이제 100만 톤까지도 캐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북미 시장을 초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솔브레홀딩스가 그다음으로 강한 이유가 5천 톤 캐파가 있거든요, 북미에. 그리고 올해 1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배 올해 증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적도 이제 4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왔고, 그리고 올해 이제 덕산 테코피아의 이제 자회사인 덕산 일렉트라가 6만 톤, 동화 기업의 동화 일렉트로라이트가 2025년도에 8만 톤 북미 캐파 구축하니까 요 순서대로 움직인다. 딱 보시면 제일 센 이유가 엔캠이 제일 센 이유가 요 캐파 구조에 있고, 그 다음 센 이유가 솔브레 홀딩스가 세죠. 그 다음에 덕산 테코피가 세죠. 그 다음에 동화 기업이 세죠. 약하진 않죠. 그 점유율 부분도 2025년도 가면은 그 엔캠이 북미 시장에서 56% 캐파 기준으로, 동화가 13%, 그 솔브레인 16%, 그 덕산 테코피아가 10% 정도고, 그 미쓰비시가 5% 정도니까 딱 요 비율대로 밸류 계산하시면 딱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엔캠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이제 이런 수혜주들을 알려지다 보니까 좀 수급 쏠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콜리스 이런 다른 양극재 기업들, 에코프로 BM 그런 종목의 수급에 투자자들이 그거를 손절을 하고 엔캠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좀 포착이 됐고, 최근에 그래서 엔캠 이런 그 과열 쏠림에 좀 경고의 목소리를 드리는 거는 지금 오늘 장중에 시가총액 8조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8조가 뭐냐면은 현재 시가총액은 5조 5천억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 오버액 물량이 전체 666만 주입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많다고 들렸어요. 666만 주에 전환사채랑 신주 인수권, 그리고 이제 전환상하 우선주까지 666만 주고 있고, 물론 실제 출연되는 물량은 좀 더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은 그거 시가총액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2조 2천억, 666만 주 곱하기 32만 하면은 뭐 2조 2천억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오늘 최근 고점이 그거가 더하면 한 8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조가 아니에요. 시가총 8조라고요. 그러면은 이 8조의 의미는 2,600억을 한 35배 정도 3배 정도, 2배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 배수로. 영업이익 배수로. 30배 주면은 7조 8천억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럼 퍼가 36배. 그럼 그거 이상이라는 얘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싼 구간이냐, 아니면 밸류 얼마큼 땡기냐, 이거는 판단을 해보시고. 참고로 그 지금 에코프로 BM을 밸류에이션을 가장 좋게 하신 분들은 2027년도 에코프로 BM 영업이익 배수를 30배, 퍼 36배 이렇게 주셨거든요. 에코프로 BM가 동일 밸류를 받은 게 지금 현재 엔캠 위치다. 이거는 그러면 잘 판단해 보셔라. 어쨌든 뭐 중국 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조금씩 이제 강도를 좀 높여가는 것 같아요. 그 중국 배터리 업계와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의 경쟁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양극재라 배터리를 기조를 보면은 최근에 유럽 시장에 고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그 하반기 때 이상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워낙 중국에서 전기차 이제 저가 전략을 좀 펼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아디 쪽이라든가 이제 유럽 쪽에 소형차 저가 전략으로 해서 전기차들이 좀 제법 들어갔고요. 또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가 화유 코발트가 제가 알기로는 그 523, NC의 523이라든가 614 이런 쪽이 포스코 퓨처엠보다 단가 한 40% 정도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NCM 523, 613에서는 유럽 시장에서는 생산이 별로 없어요. 그쪽은 돈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대부분 거기서 다 손실이 났어요. LNF, 포스코 퓨처엠 공장 가동 거기 중지하는 것도 그런 이슈고,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는 그 N86, 하이니켈 니켈 86% 이상, 또 뭐 LNF는 NCMA, 에코프로비엠도 9% 이상 양극재들. 그런 쪽 하이니켈 쪽으로 가야지 생산이 있고요. 이거는 왜 포스코 퓨처에서 명확히 얘기를 해준 게 양극재 원가 규제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가공 마진은 그냥 5%가 수율이 제대로 나왔을 때 마진이 5%이고 리튬이라든가 재고 관리, 원재료 재고 관리를 통해서 5%를 마진 얻을 수 있고 또 니켈 함량을 올리면서 5%의 마진을 갖고 있어서 최대 15%의 영업 마진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양극재 구조거든요. 재고 관리에서 펑크 났고, 그러니까 하이니켈 아직은 그쪽으로 완전히 제품이 완전히 전환된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덜 났고, 그러니까 가공 마진도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높는 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적자가 났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한 게 이제 코스모 흰소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코스모 흰소재가 이제 거기는 재고 평가 손익도 없고 손실도 없죠. 그 셀업체에서 받으니까 사입을 하니까. 사입을 하니까. 그러면은 가공 마진 그리고 거기 그러니까 소위경 단격재 양극재 하이니켈이니까 올라가죠. 그 두 개에서 8.87%의 영업이익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양극재들이 그 가공 마진만 적자만 안 내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예전에 에코프로비엠의 이동철 회장이 에코프로비엠 영업이익의 목표를 15%를 제시한 이유의 근거가 요게 있지 않나, 이런 구조에 있지 않냐라고 보는 거고, 아마 15%가 양극재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최대 마진인데 이런 하이니켈 쪽의 판매율이 높아지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렇게 마진이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이게 단결재 양극재 쪽도 하이니켈 쪽에서는 단결재 양극재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드니켈 망간 비율 높인 그 미드니켈 쪽에 단결재형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 그 단결재 양극재에 들어가는 하이망간 배터리들은 이제 중국 LFP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것이고, 이것 또한 뭐 이동철 회장이 이미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북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그 폭스바겐도 ID4에서 SK온 배터리 채택하면서 점점 이제 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 확대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중국 시장 전기차 판매 성장이 15% 이렇게 전망도 나왔습니다. SNE 리서치에서 바깥으로 지금 덤핑을 쳐서 판매하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EU랑 연합을 해서 제재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배터리와 반도체가 좀 다른 거는 미국 잘 보시면 반도체 쪽은 미국 우선이에요. 인텔도 그렇고 뭐 글로벌 파운드도 그렇고 그 미국 업체들은 먼저 보조금을 주거든요. 왜냐면 걔네들 충분히 자기네들 우수화 기술력이라든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더 우선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배터리는 안 그렇다는 거죠. 일단은 동맹국에 한국에 의존해서 좀 더 키워주고 자기네들도 기술을 받고 시장 파일을 키워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수혜를 보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CRI법이라든가 IR법이 없었으면은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게 이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투자 포인트 생겼고, 또 되게 LG 화학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 NCM 812 양극재에 대한 특허 소송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그걸 통해서 아마 기술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CATL이 겨냥이 좀 되는 것으로 보여서 마칸 EV가 포르쉐 마칸 EV가 CATL MCM 812를 쓰는데 자칫하면 중간에 판매 중지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LG화학의 이런 그런 무기도 이제 칼을 뽑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분석해보고 관련한 투자 방향 구독자님들에게 전해드리는 시간 또다시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